본격적인 수업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우리나라의 영역 시작합니다. 자, 영역에 해당되는 게 영토, 영해, 영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영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영토는 땅이잖아. 우리나라 땅 어디를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영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이름이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는 일단 한반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얘들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들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도 존재해요. 사람이 살든 사람이 살지 않든 어쨌든 밟고 설 수 있는 땅이라면 섬도 다 어디에 들어가? 영토에 들어가. 그래서 한반도 근처에 소속되어 있는 섬들 여기도 영토에 포함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속 도서, 쉽게 말해서 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 영토들을 다 더하면 면적이 한 얼마나 되느냐? 수치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고 하는 거는 남한 땅하고 북한 땅을 다 합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대략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을 다 합치면요. 22.3만 평방킬로미터 가량 된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북을 합해서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한, 대한민국만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 쪼개가지고 남한만 살펴봤더니 남한의 영토의 면적이 대략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네. 반을 쪼개놓고 봤더니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약간 면적이 더 작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최근에 생기고 있는 변화가 있어.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남한의 대략적인 영토의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영토의 면적이 조금 확대됐어요. 몇십 년 사이에. 땅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저 바다 밑에서 솟아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면적이 확대됐느냐? 바로 서해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때문에? 간척 사업 때문이야. 우리나라 서해안은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갯벌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영토가 좀 작은 나라에 속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 그래서 갯벌을 메워가지고 흙을 덮고 시설물을 만들고 해가지고 뭐 해요? 땅으로 만드는 간척 사업 하죠. 서해안의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 면적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토의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남북 쪽으로 좀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겨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이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오냐면 남북으로 길게 생겼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위도가 다 나눠지잖아, 위도가.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기후가 달라지잖아. 큰 차이는 아닌데 여러분 겨울에도요.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 좀 따뜻하다? 근데 나는 평소에 강원도 철원에 살아. 여기는 되게 춥단 말이야. 즉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기후가 달라져. 남북으로 영토가 길다 보니까 다양한 기후, 그리고 남쪽이냐 좀 북쪽이냐에 따라서 식물들의 분포도 달라. 예컨대 제주도에서는 귤이 굉장히 잘 자라지만 서울에다가 귤나무를 심어놓고 기르면 귤이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뜻. 다양한 기후와 식생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토의 마지막 내용 네 번째, 국경선. 국가와 국가의 영토 사이에 경계를 짓는 선을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주변으로 국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동쪽은 바다예요, 동해. 그다음에 남쪽은 남해예요. 여기도 바다고. 여기는 뭐 서해 또는 황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쪽도 바다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동쪽, 남쪽,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북쪽이란 말이지. 자, 북한으로 올라가 봤더니 여기는 육지랑 붙어 있어. 여기가 우리의 영토의 국경이 되는데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요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압록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무슨 강이 분포를 하고 있냐면 두만강이 분포를 하고 있어. 압록강하고 두만강의 건너편은 그러면 무슨 나라냐? 압록강 건너편, 이쪽은 아시다시피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두만강 건너, 이쪽으로 가면은 대략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중국 땅이고 여기는 러시아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는 나머지는 다 바다가 국경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 정리를 끝내는데 영토는 사실 외울 내용도 없고
쭉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아, 요렇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이 초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영해. 우리나라의 바다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오늘의 포인트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중요해. 동해하고 서남해 그리고 대한해협, 영해의 기준이 다 달라. 잘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자. 먼저 동해부터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단순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해안선의 모양이 지금 바다마다 다 달라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려놓은 그대로야. 해안선이요. 미끈해. 단조로워. 그러니까 드나듦이 복잡하지 않고 섬이 거의 없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섬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영해를 설정할 때 기준선을 뭐로 삼아? 지난 시간에 말했었지.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바닷물이 최대로 빠져나갔을 때 등장하는 요 경계선, 요걸 뭐라 그랬지?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최저조위선을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해의 기준선으로 삼아. 그래서 보통 영해의 기준선으로 삼는 이 최저조위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상기선이라고 얘기해요. 통상기선. 어려운 말 아니야. 통상기선 말풀이 해줄게. 통상. 보통 상식적으로 영해의 기준으로 삼는 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없다 보니까 최저조위선을 통상기선이라고 부르고 이 통상기선에서부터 얼만큼을 영해로 한다? 지난 단원에 배웠지? 12해리를 영해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동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는 큰 섬 울릉도, 사람이 사는 큰 섬 제주도,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요한 땅 독도, 얘네들까지 동해와 플러스 울릉도, 제주도, 독도는 통상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의 영해로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이번에는 서해, 황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남해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선생님은 단순하게 그려놨지만 실질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 요쪽, 그 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굉장히 드나듦이 올록볼록 복잡해요. 우리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그리지는 못했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은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지금 점 찍은 게 다 섬이야.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는 섬들도 우리의 영토인데 최저조위선에서부터 영해를 정한다? 요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경우에는 섬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어떻게 하느냐?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 그래서 여기를 기준선으로 삼는 거야.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것을 우리는 직선기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얼만큼 12해리 요렇게 영해로 정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서해와 남해는 어떻게 한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에서부터 출발해서 12해리까지를 우리의 영해로 설정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복병이 하나가 남아있어. 걔가 바로 뭐냐? 대한해협입니다. 옛날에는 대한해협을 현해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대한해협이 도대체 어디냐면은 대한해협은 요 동해 끝에 내려와서 남해로 넘어가는 요쪽. 여기가 바로 대한해협입니다. 자, 대한해협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영해 설정 기준이 다르냐? 요거는 똑같아. 여기도 섬이 되게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바깥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에서부터 영해를 정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행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섬이 바로 스시마섬, 다른 말로 대마도예요. 진짜 가까워. 요만큼만 내려가면 여기에 일본의 대마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이렇게 영해를 설정하면 일본의 영해하고 겹쳐버려 여기서. 그러니까 12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안 돼. 그래서 3해리까지만 영해로 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왜? 일본에 있는 스시마 섬과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영해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 동해.
울릉도, 제주도, 독도 얘네들은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서해남해는 직선기선에서 12해리,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영해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영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째, 바다잖아요. 바다 안에 들어가면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수산자원이 있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 수산자원 때문에도 중요하고 또 하나, 과거에 진짜 지구상에 천연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땅만 파도 자원이 나오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해저자원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원 고갈에 문제가 생기고 한 방울의 자원이라도 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해저자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즉 영해라고 하는 것은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세계화 시대잖아. 국가 간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무역을 할 때 여러분들 무역하는 상품들 비행기에 실어 나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비행기 요금 어떻게 감당할 거야? 거의 다 배에다가 실어 나르고. 그럼 배들이 어디로 다녀? 육지로 다니지 않잖아. 바다로 다녀. 즉 해상 교통로가 점점 발달하면서 영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영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